극장이라는 공간이 요즘 그렇게 매력은 없잖아요. 네. 극장 공간이 늘 똑같고 네.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으로 지금 극장이라는 공간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다시 재기능시킬 수, 어떻게 다시 극장을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시영시 작업할 때는 연습실에 안 들어갔어요. 공연 당일까지. 연습실이란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줌으로 매번 7개월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꽤 오래 작업했고 정체성도 다 내려놓자. 왜 안무자가 진도 지휘 아래 다 모든 것들을 예전 같은 경우는 동작 하나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손 어떻게 호흡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다 제거하고 제거가 아니라 제거하고 감독님들의 역할 예를 들어 뭐 공연 한 달 전에 와서 작품에 대한 설명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고하자. 그래서 모든 스텝 전원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7개월 전부터 줌으로 맨날 회의하고 스터디하고 저희끼리 맨날 레퍼런스가 하고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공감해 주셔서 이 불투명하고 비물질적이고 물리학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예술적 언어로 새롭게 소환할 수 있을까. 그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감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다른 접근 방법들이 이제 막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용실의 일단 단점은 저희 공간이 네모나잖아요. 네. 거울이 있어요. 무용실 앞에 딱 쓰면 일단 몸이 저절로 반응해요. 어떻게든 몸을 풀게 되고 신체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네. 굉장히 몸이 중요한 나는 무용인이지. 이제 딱 장착이 되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몸을 버리고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네. 일인데 그 두려웠어요. 두렵고 거울을 안 보고 무언가에서 저희는 거의 1부터 거의 9까지 다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연출을 다 같이 고민했고 그 다음에 그 비물질적인 이 현상을 형태적으로 저희는 늘 공연물이라는 게 형태적인 작동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관점의 작동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했고 저희는 이제 시간을 움직임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빅뱅 탄생 이후 물리학 책도 엄청 열심히 받았거든요. 나름 빅뱅 탄생 이후 시간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물론 빅뱅도 그 전에 저희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책 속에서 느끼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원자들이 빅뱅 이후 탄생했다라고 과학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이퀄 빅뱅 이후에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곧 움직임이지 않을까. 움직임이 없다면 시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멈춰있는 것 아니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는 않고 시간은 발생인데 그거는 이제 과학자, 물리학 책을 보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만든 거고 시계도 인간이 만든 건데 시간이라는 이 감각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뭐 엔트로피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시간을 정말 형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개 안 되는데 결국 그것을 따지고 봤을 때는 결국은 발생인 거예요. 무언가가 발현되는 순간, 발생되는 순간.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움직임이라고 명명을 하고 형태적인 움직임일 뿐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움직임, 관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실체가 없으나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모든 우리를 작동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리서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요소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그 시간의 형태 시간 처음에 본 프로젝트에 막 운칠기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실체가 다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실체하면서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의 언어로서 그것에 정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엄청난 에너지와 자본과 인생을 걸기도 하잖아요. 누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다양한 현상, 막 물리학 책에서 발현하는 그런 현상 예를 들어 파도 같은 경우도 파도는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언어지. 음. 그건 되게 작은 무립자의 결합이지 파도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닌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다 만들어낸 의미들인 거예요. 다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고 특별하지만 또 다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것과 다시 의미가 되는 것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저희는 시간을 관점의 발생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내 눈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시간성에 교차되는 지점들을 좀 섞어 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태로서 감각하는 모든 공연물에서 말하는 그 형태를 다 숨겨버리고 싶었어요. 사라져버리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관객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관객이 정말 그 작업 안으로 들어가야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왜 관객은 앉아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제공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공기금을 받으면서 점점 공연물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되게 서비스 차원의 그 접근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성격을 맞아요. 띄어야 하는. 많은 대중이 좋아해줘야 네.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네. 해설이 있는 발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공공과 예술은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공공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걸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술성이 사는 건데 그게 예술가의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뎌지지 않나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 의한 혹은 누구를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예술가로서 우리가 발현하고 싶은 작업으로서의 작동을 해보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대상에 대한 것도 예술가와 같이 합의하에 같이 나누는 또 시간성 안에서 관객을 또 초청할 수 있고 관객을 그러니까 누구도 관객을 쉽게 명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과감하게 연습실에 들어가지 않고 올렸죠. 무용수는 반드시 땀을 흘리면서 신체를 이용해서 엄청난 노동으로 작업을 해야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물론 지원금은 장르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지만 그거는 기관에서 할 일이고 예술가는 그거에서 벗어날 자유는 있다. 결과는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부족한 것도 이제 많이 느꼈죠. 그 공간에 저희가 공간을 좀 자주 들여다보고 네, 그렇죠. 네. 공간을 이해하면서 맞아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뭐라 그러지? 촉박하게. 네, 촉박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리허설하고 셋업을 하고 하루에 2회를 공연을 했는데 가지고 저희가 그 공간을 충분히 더 연습도 하고 공간을 탐색할 네, 시간이 탐색하고 너무 부족했다.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지금 작동시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많이 부족했죠. 근데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7개월 동안 고민한 그런 과정들을 실험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관객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거는 되게 좋았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그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는 아쉬운 점이지만 작업 과정은 어쨌든 단단하게 살아있으니까 공간이 바뀐다면 그러면은 이 공연을 어디서 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공간이 또 따로 있으세요? 그 시간의 형태 시간 공연의 다음 스텝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그 장치의 안무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인 거죠. 왜 공연은 무용수인 혹은 신체인 우리만 안무가 왜 신체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과 함께
몸체에 대한 확장, 몸에서 몸체로 더 확장시켜서 안무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회에도 안무화된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집단으로 어떤 행위도 안무화돼 보이고 사람들의 어떤 규칙적인 패턴도 되게 안무화돼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극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장치들의 안무화를 꼭 신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용수는 오퍼레이터로서 작동을 하고 물론 시간의 형태 시간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좀 더 그거에 조금 더 확장판으로서 더 많은 장치들을 소환해서 그 장치의 안무화와 오퍼레이터로서의 또 신체의 기능이 중첩되면서 안무가 과연 어디 있었는지를 실험하고 또 신체에 대한 어떤 질문, 안무화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장치의 어떤 그런 드러나지 않았던 공간 혹은 장치의 소외됨 혹은 신체의 소외됨 뭐 여러 가지들을 서로 교환하고 좀 많은 질문들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원사가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원래는 그 시험시 작업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블랙박스 혹은 화이트박스 미술관이나 전시관도 좋지만 극장이라는 공간이 요즘 그렇게 매력은 없잖아요. 네. 극장 공간이 늘 똑같고 네.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으로 지금 극장이라는 공간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다시 재기능시킬 수 어떻게 다시 극장을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기존의 공연을 그러니까 극장의 공연장을 좀 전복시켜서 다른 공간으로 좀 재생산해서 장치의 어떤 안무화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겠네요. 아주 전통적인 공간에서 네네.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네. 작업을 함으로써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네.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또 요즘 그래서 실험적인 작업들은 보통 이런 프로시니엄 무대를 안 가잖아요. 네. 그렇게 좀 프로시니엄 무대에 저항하는 이유가 공간이 가진 그 작동이 있어요. 그죠? 관객을 한 방향만 보게 만들고 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네. 또 무용수도 정면 중심으로 공연을 네. 해야 되고 거리감 때문에 폭발적인 스펙타클을 요구하고 막 이런 지금 그런 기능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프로시니엄 무대가 이제 더 이상은 좀 매력이 없죠. 물론 거기서도 좋은 작품이 많이 네. 이루어지지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냥 생각인 것 같아요. 생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저도 의식적으로 생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창작과 생산이 네. 거리가 있는 단어인데 그쵸. 같이 가져 맞아요. 되게 어렵게 보면 예술 언어이긴 어렵죠. 그죠? 미적인 단어도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과연 공연물을 저희가 하는 이 작업 자체를 어떤 사회적인 노동으로 바라보는 작업이에요.